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와 체험학습을 접목해서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기 싫은 숙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왜 자기주도 학습표를 해오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인물, 연도와 사건들을 암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역사를 공부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암기에 대한 부담이 덜해요. 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풍요로운 반복으로 학습을 시키면 효과가 좋습니다. 암기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면 잠시 기억했다가 까먹어요. 이는 마치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것과 같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빈곤한 반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빈곤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반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오래 기억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풍요로운 반복을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보실 텐데요. 먼저 반복학습의 중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습, 수업, 복습의 중요성은 들어보셨죠? 이런 학습이 왜 중요할까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인간은 배운 직후부터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절반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그래프 보실까요? 100%였던 기억이 20분 경과되니까 58%가 남아있죠. 1시간이 지나니 44%가 남아있죠. 9시간이 지나니 36%가 남아있죠. 하루가 지나니 33%만 남아있네요. 그리고 30일이 지나니 21%만 남아있네요. 이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에이, 다 잊어버릴 텐데 뭐하러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같은 내용을 최소한 5번 정도 반복하면 80% 이상을 기억할 수 있고요. 7번 정도 반복하면 100%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래프 보실까요? 그래프 보면 공신이와 한수미가 있어요. 자, 공신이 옆에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은 공신이는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을 해서 기억을 다시 100%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요, 9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반복을 해서 기억을 또 100%로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5번 반복을 했으니 31일이 지나도 기억이 계속 살아나 있죠. 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억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100%로 기억하려면 몇 번을 더 반복해야 하나요?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의하면 2번을 더 반복해야 하죠. 자, 이렇게 공부한 공신이 표정이 어떤가요? 자신만만하죠? 어떤 마음일까요? 아싸! 자신 있어 하는 마음이겠죠? 이제 한수미랑 한수미 옆에 그래프를 볼까요? 한수미는 반복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 기억이 점점 어떻게 되었나요? 기억이 점점
없어졌죠? 그러니 시험 발표가 되자 어떤 얼굴인가요? 하고 한숨을 쉬죠. 어떤 마음일까요? 에고, 공부하려면 힘들겠다 하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부한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미리미리 예습, 수업 직전 예습, 수업 직후 복수, 복습의 오해독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오해독의 중요성을 알아봤으니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될지 알아볼까요? 먼저 미리미리 예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예습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하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선행학습에 질린 경우가 많아서 예습을 하라고 하면 싫어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선행학습과 예습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예습이란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미리 보는 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영화의 내용이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고 또 궁금한 점도 생기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훨씬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습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보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배울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수업이 훨씬 재밌어지겠죠. 여기 미리미리 예습하는 순서와 방법을 적은 표를 볼까요? 먼저 미리미리 예습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파악해야 하죠. 두 번째는 제목 읽기. 세 번째는 본문 훑어보기. 네 번째는 궁금한 것에 줄치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단원에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서 내일 배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말하자면 학습 목표란 내일 배울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막연할 테니 북방의 강자 고구려 교재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에서 발문 있죠. 1. 고구려는 어디에 세워진 나라일까요? 2. 고구려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3. 고구려가 도읍지를 3번이나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발문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예측해보고 발문에 적힌 내용은 중요한 것이니 공부할 때 꼭 알아보자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읽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적혀 있나요? 내일 배울 단원의 가장 큰 제목부터 중제목, 소제목을 읽어보면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상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큰 제목을 보니 북방의 강자 고구려라고 적혀 있죠. 이 제목을 보면 고구려가 북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나 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중제목인 고구려는 얼마나 용감한 나라였을까를 읽으면서 고구려가 용감한 나라였구나를 예측할 수 있겠죠. 또 고구려 사람들은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요? 라는 제목을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에 벽화를 그렸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지? 라는 궁금증을 갖기도 하겠죠. 본문 훑어보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적혀 있나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예측한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본문을 읽으면 되겠죠. 이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옆질문을 넣어두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옆질문을 읽고 본문에서 답을 찾을 때 본문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으면 줄을 잘 치지 못하겠죠?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 줄치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적혀 있나요? 예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줄을 치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두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미 옆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줄을 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죠? 줄을 칠 때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일자줄이 아니라 물결줄로 그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던지요. 그 부분에는 별표로 표시해오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자신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집중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미리미리 예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미리 오해독을 가르쳐 주신 후 미리미리 예습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자기주도 학습표에 따라 숙제를 해올 때 더 신중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설득하신다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설득당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또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에서 이 방법으로 계속 학습하는 습관을 들인 다음 차츰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적용시키도록 유도해 주신다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 방법을 꼭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 직전 예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업 직전 예습은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5분 전에 교과서를 펼쳐 오늘 배울 내용을 훑어보세요. 그 다음 미리미리 예습을 하면서 줄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떤 부분을 질문할지 확인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와 서야 허둥지둥 그날 배울 교재를 펴고 필기도구를 껴넣습니다. 이 시간이 5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을 10분 정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학생들에게 수업 직전 예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교재가 펼쳐 있고 필기도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업 직전 예습을 해놓자 라고 수업할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습관을 들여주세요. 학생들이 수업 직전 예습을 하면 수업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업에 훨씬 집중할 수 있어요. 저희 교재 수업 직전 예습을 할 때에는 제목과 줄친 부분을 다시 훑어보면 되겠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학교 공부에서도 이런 방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학년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신다면 본격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업 직전 예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효과적으로 수업을 듣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무려 16년이나 돼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 수업에 임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무엇을 메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결과란 바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보내는 학교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선 미리미리 예습과 수업 직전 예습을 통해서 수업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미리 수업들을 준비해 온 상태에서
수업에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수업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와 선생님의 생각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이때 선생님과 생각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라고 적혀 있어요. 1강에서 학생들이 미리 숙제로 예습을 하면서 본문도 읽고 줄을 쳐온 상태에서 선생님께서는 본문과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본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생각을 맞추게 돼요. 수업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자, 학생 버전입니다. 33쪽 그림 보자. 주몽이 쏜 화살은 어떻게 되었어? 중앙에 딱딱 꽂혔지? 이런 뛰어난 재주 때문에 왕자들은 주몽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 시기 때문에 주몽을 없애려고 했지. 33쪽 아래 그림 보자. 주몽이 왜 강을 건너고 있어? 왕자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주몽이 밟고 있는 것은 물고기와 자라인데 왜 물고기와 자라가 도와줬을까? 유아의 아버지는 강의 신이었지. 그러니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것으로 주몽의 신분을 알 수 있겠니? 그래.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인 헤모스였고 어머니는 강의 신 하백의 딸이었지. 부모님이 이미 특별한 존재니 주몽 역시 특별한 존재일까? 그렇지. 특별한 신분을 타고난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신분이 남다른 것을 알려야 한 이유가 뭐였지? 왕의 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지. 이렇게 대화식 수업을 하면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니 하며 공감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면 눈 누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셔서 알맞게 수업을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겠죠. 이처럼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면 선생님과 대화식 수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렸는지 생각해보고 의문이 풀리지 않았으면 선생님께 질문해서 답을 알아내야 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지금까지 수업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표를 보면 복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업 직후 복습, 방과 후에 하는 직후 복습, 다음 수업 직전의 복습, 일주일이나 1개월의 사이를 두고 하는 복습이 있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복습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는 직후 복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배운 후 1시간 이전에 다시 보면 배운 것의 100%를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직후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수업 직후 복습은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나요? 수업이 끝나면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보세요. 만약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화장실에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2분 정도만 복습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 때보다 4배 이상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중요성을 알지만 학생들이 수업 직후 복습을 하려면 왕따가 될 수도 있겠죠. 중고등학교 가서는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이 방법을 적용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대화식 수업을 진행한 후 틀린 것 고쳐보게 하는 것이 수업 직후 복습입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질문을 주고받으며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화식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문을 끝낸 다음에 줄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하면 학생 스스로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읽기 능력도 향상되고 수업 직후 복습도 돼서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게 해주시는 것도 수업 직후 복습입니다. 또 체험활동도 복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창의통통 역사에서는 주제별로 유물 만들기를 체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제별 유물을 만들고 완성된 것으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과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면은요, 여기서 학생들이 오감을 이용한 반복을 하게 되죠. 자, 유물을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은 1강에서 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께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잊지 말고 복습을 볼까요? 기억의 망각곡선처럼 하루를 넘어가면 기억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하는 복습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방과 후 하는 복습은 과목당 알맞게 시간을 배분해서 그날 배운 것을 노트에 정리하거나 문제집 풀이를 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노트 필기의 중요성이나 문제집 풀이의 중요성은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역사체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는 선생님께서 활용하셔도 되고 활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택사항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생각 키우기에서 배운 지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날 이 부분을 배웠다면 집에서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교재를 다 배운 후엔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가 되어 있어요. 1강에서 유물을 만든 후 유물이 지닌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후 나도 큐레이터에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교재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집에서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겠죠? 이제 다음 수업 직전의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까요? 과목별로 그 다음 수업 시간 직전에 1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확인하세요. 제목, 목차, 굵은 글씨 중심으로 훑어내려가며 지난번에 이걸 배웠지, 오늘은 이렇게 연결되었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적혀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수업 직전 예습을 할 때 지난번 배운 것을 훑어본 후 이번에 배운 것을 훑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습관을 들여주세요. 본 강의에서는 다음 수업 직전 복습을 이렇게 진행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교재인 석기시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서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 1개월 후의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일주일이나 1개월 후에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 노트나 포트폴리오를 훑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그때 숙제로 해온 부분을 잘 정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저절로 일주일 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파일에 잘 끼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훑어보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한 달 후에 복습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해독을 진행하면 효과가 무척 좋겠죠. 지루한 반복이 아닌 다양하고 풍요로운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날기에서는 풍요로운 반복을 통해서 오해독을 습관화시켜주세요 라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때는 우선 다음 수업 직전 복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재인 석기시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수업 직전 복습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예습을 위해 생각열기에서 발문과 연대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께서 미리 예습을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생각 채우기, 생각 펼치기 수업을 학생들한테 질문하듯이 학생 버전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물 만들기를 한 후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물을 가지고 학생 버전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반복이 진행되겠죠. 그러니 학습한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학습 방법을 직접 체험하신 후 학생 수업에 적용하시면 아주 좋겠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 생각날기가 제시하는 역사교육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리적 배경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